박태환 앤드 에이파크 테이유한 한국 수영의 역사를 새로 쓴 아시아의 물고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세계선수권대회 다관왕의 대한민국 수영에 살아있는 전설생 1989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 출생 대한민국 수영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제1장서론 한국 수영의 새 지평을 열다 박태환. 파크 테이유한은 1989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자유형 수영 선수로 한국 수영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손꼽힌다. 그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자유형 400m 금메달과 200m 은메달을 획득함으로써 한국 수영 사상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역사에 이름을 새겼다. 이 놀라운 성취는 수영 강국으로 여겨지던 서방 국가들이 지배하던 국제 수영 무대에 아시아 선수가 처음으로 정상에 오른 사건이었으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역사적 쾌거였다. 박태환의 등장은 한국 스포츠 역사에서 하나의 혁명이었다. 오랫동안 수영은 신체적 조건 때문에 동양인에게 불리한 종목이라는 편견이 팽배했다. 키가 크고 팔이 긴 서양 선수들이 장악하던 자유형 중장거리 종목에서 박태환은 뛰어난 기술과 타고난 체력, 그리고 불굴의 정실력으로 이 모든 편견을 깨뜨렸다. 그가 물살을 가르며 터치패드를 찍는 순간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가 되어 환호했고 수많은 한국의 어린이들이 수영장으로 향하게 되었다. 그의 별명인 마린보이는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다. 그것은 물속에서 누구보다 자유롭고 강인한 한 인간의 이야기이며 어릴 때부터 시작된 수영에 대한 열정, 아시아인으로서의 한계를 스스로 극복한 투지, 도핑 파동이라는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선 불굴의 정신을 압축한 표현이다. 본 글에서는 박태환의 성장 과정과 운동 경력, 주요 업적, 도핑 파동과 복귀, 그리고 그가 한국 수영에 남긴 역사적 유산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제도장 성장 과정과 수영 입문을, 유년 시절과 수영의 시작. 박태환은 1989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천식을 앓던 그는 치료 목적으로 수영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것이 한 위대한 선수의 탄생을 알리는 첫 발자국이었다. 처음에는 건강 증진을 위해 시작한 수영이었지만 물속에서 타고난 재능을 보인 박태환은 점차 경쟁 수영 선수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수영 특기생으로 두각을 나타낸 그는 일찍부터 코치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큰 기대를 받았다. 또래 아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물속에서의 감각과 스트로크 효율성이 그를 차별화했다. 어린 시절부터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면서도 수영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잃지 않은 것이 오늘날 박태환을 만들어낸 핵심 요소였다. 노민상 코치와의 만남. 박태환의 커리어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 중 하나는 노민상 코치와의 만남이었다. 노민상 코치는 박태환의 잠재력을 일찍이 간파하고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과 기술적 지도를 통해 세계적인 선수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두 사람의 신뢰 관계는 박태환이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훈련 방식 면에서도 노민상 코치는 박태환의 특성에 맞춤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자유형 중거리 및 장거리 종목에서의 페이스 조절, 효율적인 스트로크 기술, 강한 체력 훈련을 결합하여 박태환을 국제 경쟁에서 통할 수 있는 완성형 선수로 만들어냈다. 이 시기의 체계적인 훈련과 정신적 성숙이 이후 올림픽 금메달로 이어지는 기반이 되었다. 제3장 국제 무대 등장과 초기 활약일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박태환이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처음으로 주목받은 것은 2006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이었다. 당시 17세의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박태환은 자유형 200m, 400m, 1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아시아 수영 무대를 완전히 평정했다. 세 종목 석권이라는 놀라운 성과는 그가 단순히 국내 최강이 아닌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선수임을 천하에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도하 아시안게임 이후 박태환에 대한 기대는 국내외에서 급격히 높아졌다. 한국 수영계는 물론 아시아 수영 팬들은 27세 소년이 머지않아 세계 정상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그의 수영 스타일은 효율적인 스트로크와 일정한 페이스 유지로 특징 지어졌는데 이는 장거리 종목에서 특히 강점을 발휘했다니 2007년 세계선수권대회 2007년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박태환이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선수 중 하나임을 증명한 대회였다.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수영 선수로는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을 달성했다. 이 금메달은 단순한 메달 하나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었다. 수십 년간 서양 선수들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자유형 중장거리 종목에서 아시아 선수가 정상에 선 것이기 때문이었다.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을 통해 박태환은 다가올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 중 하나로 떠오르게 되었다. 전 세계 수영 전문가들이 그의 기술과 기록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국제 언론들도 앞다투어 아시아의 물고기 마린보이라는 별명을 붙이며 그를 대서특필했다. 제사장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역사를 쓰다일 자유형 400m 금메달이 2008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9회 하계올림픽. 이 대회는 박태환의 이름을 한국 스포츠 역사에 영원히 새기게 된 무대였다. 자유형 400m 결승. 박태환은 물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하며 레이스를 이끌었다. 일정하고 효율적인 페이스로 레이스를 운영한 그는 결승점에서 터치패드를 찍으며 3분 41초 86이라는 당시 아시아 기록을 작성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 순간은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수영 종목에서 한국이 올림픽 금메달을 딴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수영장을 가득 메운 관중과 전 세계 TV 앞에 앉아있던 수억 명의 시청자들이 한 한국인 청년이 물살을 가르며 역사를 만들어내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박태환의 금메달 세리머니와 함께 울려 퍼진 대한민국 국가는 전 국민을 하나로 만들었다. 이 자유형 200m 은메달 박태환의 베이징 올림픽 활약은 400m에 그치지 않았다. 자유형 200m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하며 두 종목에서 시상대에 오르는 위협을 달성했다. 200m는 400m보다 빠른 속도가 요구되는 종목이었으나 박태환은 이 종목에서도 세계 최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준정상에 올랐다. 금메달과 은메달을 합산한 박태환의 베이징 올림픽은 한국 수영이 이룬 최고의 성과였다.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활약으로 박태환은 대한민국 체육 훈장 중 최고 등급을 포함한 각종 상훈을 받았으며 귀국 후에는 수많은 국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그의 성공은 단순한 스포츠 성과를 뛰어넘어 한국인의 자부심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사회적 사건이 되었다. 3은 베이징 올림픽 주요 성적 종목 기록 순위이고 자유형 400세제곱미터분 41초 86 금메달 1위 아시아 기록, 자유형 200m 1분 44초 85 은메달 2위 개인 최고 기록, 제5장 지속적인 국제 활약 후 세계를 제패하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베이징 올림픽의 영광 이후에도 박태환의 질주는 멈추지 않았다. 2010년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서 그는 또다시 자유형 400m, 200m, 1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아시아 최강의 수영 선수임을 재확인했다. 도하 아시안게임에 이어 두 번째로 아시안게임 3관왕을 달성한 것이었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박태환은 더욱 성숙해진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주었다. 어린 시절의 폭발적인 에너지예요. 더해 전략적 레이스 운영 능력이 결합되면서 그의 경기력은 한층 더 완성도 높아졌다. 이 시기 박태환은 자유형 200m와 400m 종목에서 세계 랭킹 최상위권을 유지했다기에 2011년 상하이 세계선수권대회 2011년 상하이에서 개최된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도 박태환은 강렬한 존재감을 과시했다.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세계선수권대회 동 종목 2연패를 달성했다. 또한 200m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세계 최정상급 수영 선수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했다. 이 시기 그는 명실상부한 자유형 중거리 세계 최고 선수였다. 제6장 2012년 런던 올림픽 1 은메달 2개 획득. 2012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30회 하계올림픽에서 박태환은 자유형 400m와 200m 두 종목에서 모두 은메달을 획득했다. 금메달을 목표로 했던 터라 아쉬움이 컸지만 두 종목에서 모두 세계 정상권의 기록으로 시상대에 오른 것은 그의 탁월한 경기력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었다. 런던 올림픽에서의 은메달 2개는 베이징에서의 금은 콤비에 비해 주목도 면에서는 다소 덜했지만 오히려 스포츠 전문가들로부터는 더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집결한 올림픽 2개 종목에서 4년 간격으로 연속해서 시상대에 오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수영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기 때문이었다. 이어 런던 올림픽에 의 베이징에서 금메달을 딴 후에는 첫 번째 도전자의 강점이 있었지만 런던에서는 모든 선수들이 박태환을 연구하고 그를 넘어서기 위해 준비한 상태였다. 그 상황에서도 두 종목 모두 은메달을 거머쥔 것은 그의 실력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세계 최정상급임을 입증한 것이었다. 런던 올림픽 은메달로 박태환은 베이징 금메달 400m, 베이징 은메달 200m, 런던 은메달 400m,
200m를 합산하여 통산 올림픽 메달 4개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 개인 종목 수영 선수로서는 물론 아시아 수영 전체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기록이었다. 제7장 도핑 파동과 실현 가장 어두운 터널. 도핑 양성 반응과 자격 정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자유형 200m, 400m, 1500m 3관왕을 달성하며 전성기를 이어가던 박태환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찾아왔다. 2014년 9월 실시된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 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된 것이다. 박태환은 의사가 처방한 주사를 맞은 것이며 금지 약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세계반도핑기구 와다 규정상 결과는 돌이킬 수 없었다. 2015년 3월 박태환은 18개월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결정은 박태환 본인은 물론 한국 수영계 전체에 커다란 충격이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본인의 주장과 달리 규정은 엄격했고 박태환의 커리어는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당시 만 25세였던 그에게 18개월의 공백은 선수 생활을 사실상 끝낼 수도 있는 처분이었다기 한국올림픽위원회와의 법적 분쟁 도핑 자격 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도 박태환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다. 대한체육회는 도핑 제재를 받은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을 들어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대표 선발에서 박태환을 배제하려 했다. 박태환은 이에 불복하여 스포츠중재재판소 COS에 제소했고 법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권을 인정받았다. 이 법적 분쟁은 한국 스포츠계에서 선수 권리와 스포츠 행정 사이의 갈등으로 기록되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결국 박태환은 선발전에서 기준 기록을 통과하여 이후 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스스로의 힘으로 복귀의 정당성을 증명했다. 제8장 2016년 리우 올림픽 복귀일 3회 연속 올림픽 출전이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제31회 하계올림픽에서 박태환은 3회 연속 올림픽 출전이라는 값진 기록을 세웠다. 도핑 파동과 자격 정지, 대한체육회와의 법적 분쟁이라는 험난한 과정을 딛고 이루어낸 복귀였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리우 올림픽에서 박태환은 이전만큼의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출전 자체가 지닌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다. 도핑 파동 이후 18개월간의 공백과 법적 분쟁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세계 최고의 무대에 서겠다는 그의 의지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전했다. 이 도핑 파동 이후의 교훈. 박태환의 도핑 파동은 그 자체로는 씻기 어려운 오점을 남겼지만 이 사건을 통해 한국 스포츠계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선수들에게 금지 약물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의사의 처방이라 하더라도 선수 스스로 약물의 성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스포츠 행정에서 선수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그것이다. 박태환 본인도 이 사건 이후 후배 선수들에게 도핑 관련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 위대한 선수도 한순간의 부주의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박태환의 경험은 이후 세대에게 귀중한 반면교사가 되었다. 제어업장 주요 기록과 업적 총남일. 올림픽 통산 성적대회 종목 기록 순위 1008 베이징 자유형 400m 3분 41초 86 금메달이 1008 베이징 자유형 200m 1분 44초 85 은메달이 012 런던 자유형 400 세제곱미터분 42초 6 은메달이 012 런던 자유형 200m 1분 45초 20 은메달이 016 미우 자유형 400m 준결승이 1016 미우 자유형 200m 준결승이 세계선수권대회 주요 성적대회 종목 성적이 1007 멜버른 자유형 400m 금메달이 007 멜버른 자유형 200m 동메달이 011 상하이 자유형 400m 금메달이 011 상하이 자유형 200m 금메달이 013 바르셀로나 자유형 400m 금메달 3 아시안게임 통산 성적대회 금메달 종목 2006 도하 자유형 200m 400m 1500m 3관왕 2010 광저우 자유형 200m 400m 1500m 3관왕 2014 인천 자유형 200m 400m 1500m 3관왕 박태환은 아시안게임에서만 무려 9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세 차례의 아시안게임에서 모두 3관왕을 달성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으며 아시아 수영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록으로 남아있다. 제열장 수영 스타일과 기술적 특징을 효율적인 스트로크 기술. 박태환의 수영 스타일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높은 스트로크 효율성이다. 그는 단위 스트로크당 이동거리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적은 에너지로 최대의 추진력을 얻어내는 능력이 뛰어났다. 이는 특히 400m처럼 체력 배분이 중요한 종목에서
결정적인 강점으로 작용했다. 전반부에 과도하게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고 후반부에도 폭발적인 마지막 스퍼트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효율성이 있었다. 기술적 측면에서 박태환은 수중킥의 강도와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능력이 탁월했다. 많은 선수들이 레이스 후반부의 킥의 리듬이 흐트러지는 반면 박태환은 레이스 내내 일정한 리듬을 유지함으로써 효율적인 추진력을 확보했다. 또한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유선형 자세를 유지하는 능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이 페이스 조절 능력 박태환의 또 다른 강점은 탁월한 페이스 조절 능력이었다. 많은 수영 선수들이 초반 폭발적인 속도 이후 후반에 급격히 기록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는 반면 박태환은 전반과 후반의 분할 기록이 매우 균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몸에 최적의 페이스를 각인시킨 결과였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400m 결승에서 그가 보여준 레이스 운영은 많은 수영 전문가들이 교과서적인 페이스 운영이라고 평가할 만큼 완벽했다. 초반 100m를 너무 빠르게 가지더 그렇다고 너무 느리게 출발하지도 않은 채 전략적인 흐름을 타며 마지막 100m를 가장 빠른 속도로 마무리하는 레이스 구성이었다. 3. 체격 조건의 극복. 흔히 수영은 신장이 크고 팔이 길수록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박태환의 키는 동시대 세계 정상급 선수들보다 크게 작지는 않았지만 서양 선수들 전반과 비교할 때 결코 압도적인 체격 조건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가 세계 정상에 오른 것은 체격적 약점을 탁월한 기술과 체력, 그리고 정실력으로 극복한 결과였다. 아시아인으로서 최고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선 박태환의 성공은 아시아인은 수영이 불리하다는 오랜 편견을 무너뜨린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후 아시아 수영 선수들이 국제 무대에서 더욱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게 된 데는 박태환의 선구적 역할에 크게 작용했다. 제11장 문화적 영향과 사회적 유산. 1. 한국 수영 인구 증가. 박태환의 등장과 올림픽 금메달은 한국 수영 인구에 직접적이고 폭발적인 영향을 미쳤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전국 수영장에는 수영을 배우려는 아이들이 급증했다. 나도 박태환처럼 될 수 있다는 꿈을 품은 어린이들과 그 부모들이 수영장으로 몰려들었고 전국적으로 수영 교습 인프라도 급속히 확대되었다. 이 현상은 스포츠 사회학에서 롤모델 효과의 전형적인 사례로 연구된다. 단순히 수영만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스스로의 한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시아인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박태환의 실증은 수영을 넘어 각 분야의 젊은 세대에게 도전 의식을 심어주었다. 이어 한국 수영 인프라 발전. 박태환의 성공은 정부와 지자체의 수영 인프라 투자 확대로도 이어졌다. 국가 차원에서 수영 선수 육성 시스템이 정비되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공공 수영장을 건설하고 기존 시설을 업그레이드했다. 수영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도 강화되었으며 초등학교 수영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교육 정책이 변화하는 데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 국제대회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박태환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면서 한국에서 국제 수영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졌고 실제로 한국에서 각종 국제 수영 이벤트가 증가했다. 이는 한국 수영 전체의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왔다. 제12장 은퇴 이후의 활동과 사회적 기여일. 은퇴 선언과 레거시. 2019년 박태환은 현역 선수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공식 은퇴를 선언했다. 그가 선수로 활동한 약 15년의 세월 동안 그가 이룬 업적은 어느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역사에 기록될 만한 것들이었다. 올림픽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 4개, 아시안게임 금메달 9개. 이 숫자들은 대한민국 수영, 더 나아가 아시아 수영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기록이다. 은퇴 이후 박태환은 후진 양성과 수영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수영대회 홍보대사, 강연 활동, 수영교실 운영 참여 등을 통해 그가 평생을 바친 수영이라는 스포츠의 가치를 사회에 환원하는 데 힘쓰고 있다. 선수 시절 받은 사랑을 사회와 후배들에게 돌려주려는 그의 노력은 진정한 스포츠 레전드의 품격을 보여준다. 이 후배 선수들에게 미친 영향. 박태환의 가장 큰 유산 중 하나는 후배 수영 선수들에게 심어준 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가 세계 정상에 오르기 전까지 한국의 많은 수영 선수들은 국제 무대에서 메달권에 들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박태환이 세계 최강들을 제치고 올림픽 금메달을 따낸 이후 한국 수영 선수들의 자신감과 훈련 강도는 달라졌다. 실제로 박태환 이후 한국 수영은 질적, 의향적 모두에서 성장을 이루었다. 세계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 수도 늘었고
다양한 종목에서 준결승권에 드는 선수들이 등장했다. 박태환 이전과 박태환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가 한국 수영에 미친 영향은 심대하다. 제13장 결론. 아시아의 물고기가 남긴 겉박태환의 이야기는 스포츠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서사다. 천식이라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 어린 소년이 세계 최강의 수영 선수로 성장하기까지의 여정, 아시아인이라는 체격적 편견을 기술과 정실력으로 극복한 과정, 도핑 파동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불굴의 정신. 이 모든 것이 박태환이라는 인물을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닌 시대를 넘어 기억될 위인으로 만드는 요소들이다. 그는 2008년 8월 베이징 올림픽 수영장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시상대에 오르던 순간 수십 년간 아시아 수영을 짓눌러온 열등감을 단번에 씻어냈다. 아시아인은 수영이 불리하다는 뿌리 깊은 편견을 금메달이라는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반박했다. 그 순간은 한국 스포츠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도핑 파동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그의 레거시를 온전히 지울 수는 없다. 아니, 어쩌면 그 시련을 통해 박태환의 이야기는 더욱 입체적이고 인간적인 서사가 되었다. 완벽한 영웅이 아닌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인간으로서의 박태환.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용기를 주었다. 물속에 들어가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박태환 수영에 대한 박태환의 순수한 사랑과 열정이 담긴 이 한마디는 그의 모든 성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도핑의 나락에 떨어지고 다시 올림픽 무대로 돌아오기까지 그 모든 여정의 출발점은 물속에서 느끼는 기쁨이었다. 그 기쁨을 잃지 않았기에 그는 끝까지 수영을 할 수 있었고 끝까지 세계 무대에 설 수 있었다. 박태환은 단순히 메달을 많이 딴 선수가 아니다. 그는 한국 수영의 패러다임을 바꿨고 아시아 수영의 역사를 새로 썼으며 수많은 후배 선수와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었다. 마린 보이 박태환의 이름은 한국 스포츠 역사가 이어지는 한 영원히 빛날 것이다.